자, 어제 이어서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한 사람들이 진짜 40만 원, 5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라고 시작해서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먼저 좋은 제품을 써보고 그것을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다가 좀 열심히 하게 되면 1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으면서 꾸준히 해나간다. 사실 이런 수입을 꾸준히 하려면은 소매 판매로는 어렵다. 왜냐하면 맨날 맨날 팔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쉬운 일이 된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단단하게, 탄탄하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것을 어제까지 읽은 거고요. 오늘 이어서 26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네트워크를 보다 빨리 구축하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제가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이 책은 정확한 정보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빨리 구축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려줍니다. 빨리 구축하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을 알려주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불법이라든지 피라미드라고 오해하는 경우를 많이 접합니다. 예전에 우리 이런 경우를 많이 접했지만 요즘은 좀 이런 생각이 많이 없어졌죠. 근데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아직 예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후원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라고 저자가 말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성공했습니다. 요즘엔 세상이 많이 변해서 편견이 많이 없어진 이 상황이라면은 조금 더 하기가 쉬워야 될 테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에도 이 저자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 이야기를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네트워크 마케팅을 오해하고 편견을 드러내더라도 사실을 바탕으로 잘못된 생각을 짚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피라미드 그림 이렇게 삼각형이죠. 네트워크 비즈니스 역삼각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최상위 한정된 사람만 혜택을 보는 그런 경우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뭐 우리 조직도를 봐도 다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회장, 사장 단주, 일반 직원까지. 그런데 이제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누구라도 최상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이 시작해서 쫙 넓어질 수 있다는 개념으로 역 피라미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피라미드 조직은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상대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이 정상에 접근하는데 유리합니다. 실은 일반적인 조직도 그 형태가 이와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꼭대기에 이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지요. 반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역피라미드 형태를 보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해서 위로 커다란 그룹을 구축하도록 가능성을 풍부하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자신을 후원한 사람보다 더 큰 그룹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죠. 뭐래요? 자신을 후원한 사람보다도 더 큰 그룹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죠. 나보다 먼저 했다고 해서 순서대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네트워크를 잘 이해하고 어떤 행동을 꾸준히 해가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할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려주고 손가락 세개를 펼쳐 보이면서 유통의 방법. 첫 번째, 점퍼 판매. 두 번째, 직접 판매. 세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의 차이점을 알려준 거죠. 우리 앞에 얘기했었죠? 우리가 유통의 방법에는 직접 판매, 그 다음에 점퍼 판매, 그다음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다. 이제 이런데 앞에 차이점 얘기했었잖아요. 그것들을 한번 얘기해 주라. 그러면 상대방은 당신이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귀 기울여 줄 겁니다. 사실 저자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한 1970년대 무렵에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연간 100조 원에 이르는 그 이상의 그 이상을 창출하는 비즈니스로 이 입지를 다룰 것이야. 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해요. 이미 그 시절에 그랬으니까 얼마나 거대한 비즈니스입니까? 알고 있다시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우리 생활에 깊이 뿌리를 내렸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는 6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며 매출액이 수천억이 넘는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우수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는 발명가와 그것을 생산하는 회사에게도
좋은 기회입니다. 거대한 자금이 없어도 자금 압박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해 성공할 수 있는 마케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회사가 제품 잘 챙겨 놓으면은 그냥 이렇게 광고하고 유명해지면 되는 거지. 그 회사는 왜 네트워크 마케팅 형태를 취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런 질문을 들었고 했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현대, 삼성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탄탄한 그 자본적인 기반이 없는 경우에 내가 누군가의 자본을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자본의 투자에 대한 걱정 없이도 정말 열혈 매니아들과 함께라면 작은 회사가 큰 회사가 성장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회사는 왜 그래요? 정말 우수한 제품을 마련하게 되면은 그 소비자 단체가 로얄 소비자 단체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진짜 너무너무 판촉상 좋은 거죠. 일반적으로 무슨 좋은 예를 들어 우루사를 선전한다 이게 만든다고 해봐봐요. 그러면 생산을 하게 되면은 고객이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고객이 대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저 우루사 먹을 테요 이렇게 대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전을 해야 됩니다. 실제 상황에서도 우루사가 만들었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 제약회사의 직원이 약국마다 와서 이제 곧 광고 올릴 겁니다. 제품을 좀 갖고 있어 주시오.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제가 약국 할 때만 해도. 그럼 이제 미리 갖다 놓으면 그러면은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와서 사고 광고가 끝나면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판촉행위를 했어야지만 되는 거죠. 일반적인 회사도. 그런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좋은 제품을 만들었죠. 그리고 회원으로 관계십을 가졌죠. 그러면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그냥 구매를 한다는 이야기죠. 회사를 믿고 그 제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직접 제품을 사용하고 쓰고자 하는 군단들이 많기 때문에 회사가 성장하고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그 소비자 단체를 이렇게 로얄 고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윈윈 프로그램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이들 이해합니다. 근데 예전만 해도 그거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이렇게 막 왕왕왕 바뀌어가는데 이해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1990년대만 해도 움직이는 차 안에서 전화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가정보원 막 이런 선글라스 낀 사람들이나 막 이렇게 망치 들고 다니는 시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자, 자율주행 운전이라는 상상을 해봤습니까? 지금 이제 시작된다죠? 차가 그냥 운전수 없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막. 세상에. 아, 집에서 그냥 그 가정주부가 로봇으로 대체되는 이런 세상입니다. 세상이 막 급변하는 이때에는 이 이야기가 저는 낯선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는데 여직 낯선 이야기로 들린다면 그 사람은 좀 많이 깨워주셔야 돼요. 세상이 엄청 바뀌었는데 잘 해야지. 우리가 가게 가서 키오스크 못 두들기면 음식을 못 먹는 시대에 오지 않았냐.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을 발상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돈 벌 기회가 널렸는데 당신의 편견으로 그 돈을 못 벌고 있는 거다. 그러나 그걸 이해하는 누군가는 엄청난 돈을 벌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어떤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다가 뒤에 아줌마 세 명이 앉아가지고 어디에 있는 땅을 사가지고 몇 년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뭐 100배를 벌었대나 천 배를 벌었대나 막 이 얘기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대지에 있는 땅을 이렇게 숨겨진 막 이런 땅을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막 하길래 제가 귀를 막 듣고 뭐 되게 좋겠구나 이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저 서해안에 있는 풀숲에 있는 땅을 샀잖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았어요, 저가 지금까지. 아직도 풀숲에 박혀 있어요. 아,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되는데. 자, 뭐요? 자랑하면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것이 된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가 아는 지역에 있는 그 저수지 근처에 땅이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서양 근처에 땅을 살았는데, 혹시 모르죠. 거기가 또 엄청나게 또 있지. 자, 그렇게. 그래서 누군가가 자랑하고 이야기하면 그 기회에 대해서 포착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제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귀가 많이 뚫려 있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뚫려 있어서 이거저거 관심이 많아가지고 망하기도 하고 했지만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망할 일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소비하는 것으로가 끝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비즈니스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모든 것은 2 곱하기 2는 6에서부터 출발해요. 아니, 지금 뭐라는 얘기예요? 2 곱하기 2는 4죠. 아니, 곱셈이 안 되나 봐.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2 곱하기 2는 6이라는 기적의 공식, 신비한 공식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요. 뭐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번 장에서는 당신이 함께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전에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미 사업 내용을 어느 정도 소개한 사람에게는 최대한 빨리 냅킨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당신도 상대가 처음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나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상대에게 제2장의 내용으로 도움을 얻도록 하십시오. 아까 이 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책을 주면서 바쁘면 2장에서부터 5장까지를 봐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드디어 2장 나온 겁니다. 앞에까지는 다 서문이에요. 자, 2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큰 수익을 올리려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후원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100명, 1000명을 후원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수당을 받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행동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그들을 도와 훌륭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해주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먼저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에서 사람을 만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앉았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냅킨을 꺼내서 그림과 같이 2 곱하기 2는 4라고 씁니다. 그러면은 2 곱하기는 4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것은 2 곱하기 2입니다. 당신이 두 사람을 후원하고 그 두 사람이 또 다른 두 사람을 후원할 경우 2 곱하기 2는 4가 아니라 이미 당신이 후원한 두 사람이 있으므로 2 곱하기 2는 6이 된다는 점을 알려줘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죠? 내 밑에 있는 사람의 개념이죠. 내가 두 사람을 만일 후원을 했어요. 두 사람을. 그죠? 근데 그 두 사람도 두 사람을 후원했어요. 그러면은 네 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까지 하면 여섯 명이 된다는 거예요. 맞죠? 내가 최초로 소개한 두 사람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총 여섯 명이잖아요. 여섯 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네 명이 생겼죠. 근데 이 네 명도 두 명을 후원해요. 그러면 4, 2, 8, 여덟 명인데 기존에 있었던 여섯 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4명이 되는 거고 8이 16 하면은 16명인데 기존에 있던 14명을 더하게 되면 30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기적의 숫자가 불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니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당연히 아시겠죠? 이 한 명이 두 명을 소개했어요. 두 명이 됐죠? 이 두 명이 다시 두 명을 하면 네 개, 8명, 16명, 32명, 64명으로 착착착착 나오지만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 하부에 있는 모든 총 인원을 합해 보게 되면은 몇 단계 내려가지 않아서 30명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런 사람들이 제품 소비를 한다면 나는 두 명밖에 소개를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두 명씩 소개함으로써 인원이 배가가 되면서 이들이 매출을 뭐 예를 들어 한 50만 원 정도, 뭐 10만 원도 괜찮아요. 그런 매출을 올리게 되면 엄청난 매출이 나를 기준으로 시작된 그룹에서 그 뭐야 네트워크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림을 곱하고 더해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만약 이런 구조에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면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붙잡고 앉아 설명하는 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설명하면서 의식적으로 후원한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어서 2 곱하기 2 옆에 3 곱하기 3을 써보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세 사람을 후원하고 그 세 사람이 각각 세 사람을 구원한다면 3 곱하기 3은 9. 라는 말이 되고 또 3에다가 9를 더하면 12명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2 곱하기 2는 4에다가 더하기 2에서 6 해주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 가르친다는 말도 중요합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미 상대에게 가르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우리 처음 뭐라 그래요? 교육 사업이라는 말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판매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2명 정도에게 제품을 공유하거나 전달을 하는데 그에게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두 명을 후원하면 너도 두 명을 후원하면 그 두 명을 후원하는 이 일을 반복 누적했을 때 얼마나 많은 팀이 구축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 나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만 열심히 하지 말고 상대가 이해하도록 하고 그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후원한 세 사람과 그들이 후원한 아홉 사람을 계속해서 올바른 후원 방법을 알려주면
올바른이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후원 방법. 어제 제가 누군가에게 이 일을 열정을 가지고 하면서 올바른 방법으로 하게 되면 성공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올바른? 그게 뭐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침에 미라클 모닝에 들어오면 올바른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올바른이 뭐예요? 지금 올바른? 여기 올바른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게 뭐예요? 복제죠, 복제. 내가 세 명을 후원했으면 그도 나와 똑같은 세 명을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행위를 동반해서 갔을 때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 되는 거예요. 나만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열심히 하면서 상대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 더하기 9 더하기 27이 되어 결국 39명의 네트워커가 구축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3 더하기 9 더하기 27 더하기 81이 되면 120명의 커다란 그룹이 생겨요. 여러분, 120명이 예를 들어 50만 원씩 먹게 되면 얼마입니까? 아, 계산이 안 되네. 6, 50만 원. 더하기는 제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명이, 자, 120명이, 더하기가 어디 있어요? 120명 곱하기 50만 원 하게 되면 벌써 6천만 원이네요. 그죠? 3단계만 내려갔을 때 6천만 원 매출이 일어나는데 그럼 여러분 얼마를 벌게 되는 거예요? 뭐 600만 원 내지는 뭐 더 이상 벌게 되겠죠. 근데 요때 말할 때 이 비즈니스에서는 보통 막 1%에서 3% 수당 가져가는 회사도 많았어요. 근데 유선화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가져가니까 엄청난 게 되는 거죠. 자, 이 경우는 상대가 네 번째 숫자인 16과 81의 차이. 그리고 30과 120의 커다란 차이를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 엄청나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3단계를 내려갔는데 2명을 후원했을 때는 30명이 생기는데 3명을 후원했을 때는 120명이 생기는 거예요. 벌써 몇 배예요, 몇 배. 배가의 법칙인 거죠.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우와. 자, 그럼 이제 다음 왜 커다란 차이를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차이가 모두 약간의 노력을 더해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더 후원하는 것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2명보다 1명을 더 후원하면서 생긴다는 거죠. 이 단계에서 무언가를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에 개의치 말고 계속 진행하십시오. 설령 어떤 논쟁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논쟁을 위한 논쟁일 뿐입니다. 구체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적극적인 이야기로 발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 4명을 후원한다면? 이라고 말하면서 3 곱하기 3의 오른쪽에 추가해서 써 내려가십시오. 이때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만약 모두가 2명씩 더 후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4명을 후원하고 그들이 또 4명을 후원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16명이 됩니다. 그리고 4명이 16명에서 각각 4명을 후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64명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전한 최초의 4명과 그 다음 16명에 64명을 더하면 당신의 네트워크 그룹은 84명이 됩니다. 이어 한 단계 더 내려간 숫자를 써서 보여줍니다. 보세요. 여기에 256명이 늘어나니까 네트워크 합계가 340명에 이릅니다. 이 단계에서 진지한 자세로 말합니다. 여기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아까 2명을 후원하게 됐을 때는 합산 30명, 3명일 때는 합산 120명, 4명을 후원할 때는 합산 340명. 확 늘죠. 이 상당수는 이 단계에서 무언가를 말하려 하거나 계산에 이의가 있다는 듯 스스로 계산해 보려는 등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행동에 개의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십시오. 상대방의 의문에는 천천히 대답해 줘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모두 2명을 더 후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유산화가 4명이라서 이건 익숙히 보던 숫자죠. 4명이 16명이 64명, 256명이. 3단계를 딱 가기만 돼도 이만한 숫자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해가는 게 중요하고 내가 후원한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 꼬꼬무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숫자가 5명으로 늘어났을 때 어떻게 될까? 여기서는 5명의 사례로 끝낼 것입니다. 이제 야 이거 5명까지 되는 거는 예전에 유행했던 그 비즈니스 회사에는 5명 후원하는 게 있었던 거죠. 자, 숫자를 쓰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속으로 감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후원한다거나 가르친다는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쉽고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전하세요. 5 곱하기 5는 25. 그 다섯 배는 125. 그 다섯 배는 625. 굉장한 사실이 아닙니까? 이 사실을 거듭 강조하십시오. 이 본질적인 차이는 모두 두 명에서 세 명씩 더 플러스 후원했다는 것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 명이나 세 명을 후원하는 정도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과정은 충분히 이해하죠. 그러나 그 결과가 낳은 엄청난 숫자, 그림의 마지막 숫자인 16, 81, 256, 625, 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그림을 그리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열정적으로 진행하는 오명을 후원하는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오명은 당신이 후원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진지하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몰두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이들 오명은 각각 5명의 열정적인 사람을 후원해 나가야 돼요. 물론 당신은 그 열정적인 자세를 갖춘 5명을 찾기까지 10명이나 15명이나 혹은 20명 이상을 후원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여러 사람을 후원하면서 나처럼 똑같이 하려는 열정적인 사람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 열정적인 사람이 찾아 나오면은 그 사람에게 이것을 이해하도록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력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에요. 내가 동기부여되고 꿈을 꿀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5명을 후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780명이라는 숫자가 생기는 이 엄청난 그림.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이 780명 곱하기 자, 우리 비즈니스는 780이 아니니까 340만 가지고 생각해 볼까요? 340이라는 숫자가 50만 원을 계속 쓰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까 120도 했었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340. 1억 7천이 돼요. 1억 7천의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1,700만 원의 월 수입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작게 잡아도 우와 굉장한 거죠. 그래서 나와 똑같이 생각하게 되는 사람을 찾아내는 일이고 그가 이렇게 똑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이런 도구를 통해서 생각과 발상의 변화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후원한다라는 거죠. 그 후원은 뭐예요? 생각을 바꿔주고 새로운 관점과 비전을 주고 그자가 쓰고 있는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다면 그 프레임을 바꾸어서 노란색 프레임을 갖도록 관점의 변환, 시각의 변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새로운 것은 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오죽하면 성경에 세술은 세부대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책에 설명하는 10가지 냅킨 프레젠테이션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사업을 빨리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2장서부터 5장까지 보세요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빨리 이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책을 활용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5명을 후원하고 그들이 다시 5명을 후원하는 단계가 차례대로 이루어지면 네 번째 단계에서 당신 네트워크 안에 열정적인 780명의 네트워크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상대방에게 자주 듣는 다음의 질문을 대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아무도 제품을 팔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렇게요. 이것은 상대가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다시 냅킨 프레젠테이션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2 곱하기 2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780명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까지의 단계를 보여주세요.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하든 당신의 네트워크에 780명이 존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밑줄. 그들이 매일 제품을 사용하면. 그래서 계속 써, 또 써. 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소비에, 소개에, 소득세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네트워크에 780명이 존재하고 그들이 매일 제품을 사용하는 거예요. 판매가 아니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소비와 유통이 발생합니다. 이 780명이 매달 50만 원의 제품을 소비한다면 자기가 쓰고 있는 생필품의 브랜드 체인지를 한다면 그냥 한 달에 1억 7천의 매출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1,700만 원의 소득을 가져간다. 지금 엄청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는데 열정적으로 사업에 몰두하지 않아도 제품은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역시 제품의 유통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얘는 똑같이 일을 안 해요. 하도 그냥 제품을 쓰는 사람만으로도 고맙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업으로 우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애용하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인 거죠. 그래서 내가 애용을 하다 보면 이 제품이 좋고 평생 쓰려다 보면 공짜 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투자를 해야
행동할 마음이 생기는데요. 이 제품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쓰다 보면 본전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공짜 썼으면 좋겠다. 평생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품 애용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공의 첫걸음은 제품의 애용입니다. 만일 당신의 네트워크에 이걸 강조해서 알려줘야지 되는 거죠. 당신의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각각 친구가 2, 3명 혹은 5명이 있다면 그 친구를 통해 그들에게 10명의 고객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사용해보고 제품이 좋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명의 고객은 뭐야? 소비자 고객이라는 거죠. 그 중에 2명 정도 골라내면 된다는 이야기. 우리 매일 하던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780명의 숫자의 배경에는 7,800명의 소비자가 존재한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쉽게 이렇게 한번 써봐. 스프레이 뿌려봐. 이렇게 하면 스프레이가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딸이 어머 스프레이 너무 좋은 것 같아. 피부가 투명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 화장품 스프레이에 관해서 막 결열 매니아거든요. 그런 거는 뭐 들고 다닐 정도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나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제품이 너무 좋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도구를 우리는 모두 갖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들의 소비가 당신의 사업에 얼마나 큰 이익을 안겨줄지 상상이 갑니까? 이것은 어떤 사업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토대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이 각자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금씩 노력하면 엄청난 결과를 일으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당신은 열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하는 5명과 함께 진지하게 사업을 전개하면 그만입니다. 우리 4명이라고 고쳐요. 4명과 함께 진지하게 사업을 전개하면 그만입니다. 결코 8,580명을 상대로 이 일을 판매에 힘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8,530명을 만날 수나 있으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열정적인 5명에게 올바르게 사업을 전달하면, 자, 뭐라고요? 올바르게 우리는 이렇게 올바르게 전달을 안 하나 봐요. 자기만 알고 그 사람은 이렇게 비즈니스를 확장되는 비즈니스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으로 말도 해보지 않는 거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편견에 벽을 치고 있을 때 그 안에 뚫고 들어가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전달이 되지 않는 거죠. 자, 올바른 전달을 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를 쌓아야 되는 거죠. 저 상대가 나라는 사람의 본질과 내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믿고 따라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전달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그 제품, 이제 전달된 제품이 그 사람의 목적과 삶의 방향과 변화에 영향을 진짜 끼칠 수 있도록 잘 안내해주고 쓸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나브로 이걸 열심히 쓰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비즈니스 기회가 되는지 이 냅킨 프레젠테이션으로 하는 거죠. 많은 설명할 수 있어요. 만일 너가 가게를 차렸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 가게를 차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야 되냐. 직접 판매를 나갔다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 그냥, 뭐죠? 1대1 마케팅을 하러 가려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냐. 이 일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소수의 몇 명이, 그들의 소수의 몇 명이 누적되는 일이라는 거를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좋다라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간혹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네트워크를 놀라울 만큼 빨리 구축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다른 그룹으로 옮겨가거나 당신 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 당신보다 더 경험이 많은 사람을 만나기로 합니다. 그들은 대개 생각대로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초조한 마음으로 뻔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만의 독특한 사업 노하우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저는 오히려 되묻습니다. 당신의 프론트 라인 중에서 늘 함께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요? 라고. 프론트 라인이란 누구예요? 당신이 직접 후원한 사람인 거예요. 당신이 직접 후원한 사람들 중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라는 말을 물어보는 거죠. 이것을 서비스 레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상대방은 보통 25명에서 50명이라고 대답하거나 그것이 그보다 더 많다고 응답합니다. 이제 뭐 만 일했던 사람들이 건너와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저는 100명 이상의 프론트 라인을 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해둘 게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이해했다면 설령 프론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경력이 6년이나 8년에 이를지라도 6개월 내에 가감히 정리하세요. 왜냐하면 프론트 라인이 많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더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군대를 생각해 보세요.
육군, 해군, 공군, 해양경비대도 가장 밑에 사병부터 지휘부의 고급 장교까지 한 사람이 직접 통솔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고작 5, 6명인 거예요. 물론 예가 있을 수도 있지만 미국 육군 사관학교에서 200년 이상의 경험으로 실증된 사실이라는 거죠. 즉, 한 사람이 5, 6명 이상의 다른 사람을 통솔 및 관리하는 것이 무리예요.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을 직접 통솔 관리하는 것이 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도 50명의 프론트라인과 함께 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하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일 그 이상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분쟁이 있으면 이렇게 전부 다 심판을 봐주느라고 아침부터 밤까지 그 심판을 봐주는 거야. 이 옳다 그래 아니다 너 큰일 나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직접 다 하려고 하니까.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거를 하라는 이야기 했어요. 뭐였어요? 나는 이 일을 되게 잘하는 사람 10명을 두고 그 사람이 10명을 관장하게 하고 그 사람이 10명을 관장하게 되면 결국은 1000명을 관장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 1000명을 직접 한다고? 아니, 아니. 한 사람이 관중할 수 있는 능력은 10명 정도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을 내가 직접 소화해내고 후원해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100명을 끌고 다닐 수 있다라는 사람은 정리하라니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라서 엄청나게 많은 군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극소수의 2명이라도. 처음엔 2명이 시작되고 시간 속에서 3명, 4명, 5명이 늘어나겠죠? 그런 사람을 깊이 있는 관계식으로 깊은 대화를 하면서 상대를 이해하면서 이 비즈니스를 끌고 나갈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100명의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두세 명, 아주 길면 뭐 네 명 이런 정도의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에서도 반증이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